네, 이번에는 경호처 내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장 맡고 계신 전 총경, 류사명 총경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동작갑 아니고 어리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런 대형 실수를.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경호처 내부에 아주 그 신선스러운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요 직전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경호관하고 통화를 하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이 엄청난 대통령은 총기 발포 사실상 발포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력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 했는데 대통령이 검토하라면 그건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시한 거죠, 사실상.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면 총기를 소지한 총기를 숨기고 실탄을 저장하기 위한 가방을 매는 그게 실제 그게 맞느냐 하니까 보도된 것과 같이 그 안에 그 소총과 실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경향신문, 동아일보 여러 언론들이 그 경호팀이 소총 가방 배낭을 맨 경호처 특수팀 CAT라고 하던데요. 그 사진 저희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소총 가방에 배낭을 메고 언론에, 그러니까 매스컴에 노출 보이게 해라.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작전 명령으로 김성훈 차장이 이제 내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내보려고 하는 걸까요?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게 두렵죠. 그 경찰이나 공수처의 진입을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 심리적으로 무력 사력,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제발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을 소수의 인원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총기 안에 들어있는 총기와 실탄이 있으니까 이걸 보이고 화이바 씌우는 거는 헬멧을 쓰는 거는 두 가지. 이거 뭐 중무장이 저거는 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무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 지난번에 채정을 해서 26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그 이제 언닉을 그 경호관들의 신상을 노출 안 시키는 거 그다음에 무력 충돌 가능성도 불사하고 그런 지시까지 있으니까 제발 그 무력 충돌을 안 하게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그런 공개적인 요구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소총까지 장착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들어오면 정말 유혈 사태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라는 어떤 그 시그널로 그렇게 배낭을 메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에 포착되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10일, 11일, 12일 사흘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날은 보니까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 그다음에 11일에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3급 이상 간부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 자리에서 사실상 발포 명령을 지시한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랬고 그리고 어제도 또 김성훈, 이광우 포함해서 부장급 6명 이것은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확인해서 제보를 받아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만큼 이제 자신의 신변이 조만간 이게 그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 때문에 불러가지고 계속 이거를 그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목적으로 했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주변에는 저 정도 인원 정도 없다. 저게 다다. 저게 다다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700명 경호처 직원 가운데 그 소위 윤회 완전 무장 그 부대라고 할 만한 사람은 10여 명뿐이다. 한 줌이고 한 줌이다. 경호관들이 지금 그 경호관들하고 직급 차이나 이런 걸 볼 때 그걸 3번 연속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군이나 경찰이나 다른 보좌진의 제대로 된 보좌나 경호를 못 받고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는 김성훈 차장, 그다음 이광우 본부장, 김신 부장. 가족부장
3명뿐이면 3명에다가 플러스 3명에서 한 6명 정도 예.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 앞서 박범계 의원께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도 그렇지만 이진아 본부장이 가서 받은 것은 외곽 경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 경호의 한 두 가지 축이 지금 경호본부장하고 경비안전본부가 있는 모양인데 네. 요 두 축 중에 한 축이 이제 무너진 셈이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네. 그 사실상 저 관저는 경비안전본부 관할인데 월권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지금 현상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 업무 분장으로 치면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영역인 거죠. 네. 그리고 박종준 그 처장도 그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패싱을 당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패싱을 그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이진아 이 사람들이 경호처 내에서 온건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진아는 그 이광우 본부장에 의해서 그다음 박종준 처장은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패싱되니까 네. 그 역할이 스스로도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책임이 있고 네. 사실상 대통령이나 조직 내에서 이 지금 패싱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책임만 지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네. 예, 나와서 예. 조사 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호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 6명에서 10명 정도 안팎만 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윤석열의 재림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예? 윤석열의 재림? 돌아와서 재림. 예수도 아니고